그러면 내가 타겟으로 잡은 매물이 진짜 거점 근처에 있는지, 거점 내에 있는지, 아니면 거점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거점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빨리빨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만약에 선동꾼들이 해당 땡땡 지역 준주거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길리는 게 핵심이겠죠.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초 진흥아파트 신속 통합계획이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 서집달에서 서초대로 일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죠. 서초대로가 어딘지. 자, 강남 역세권으로 더 유명한 곳인데 이 빨간색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 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강남권 내에서는 이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서 서초구 외곽 지역에 관심이 많았다. 최초에는 서초구 외곽 지역인 이 양재 역세권 일대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임기 좀 있고 나서는 이제 강남 역세권과 가까운 서초대로변을 관심 있게 또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보도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40년이 넘은 79년도에 준공된 서초 진흥아파트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 아파트를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하면서 무려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는데 신속통합계획은 인센티브가 없는 방식으로 유명하죠. 이런 용도 상향의 인센티브가 잘 없는데 1종이나 2종 7층 이하를 2종 15층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인센티브를 보여주더니만 이제는 3종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거점 내에 있다면 준주거로 용도를 상향하는 이러한 사례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동구 천호 역세권 한번 가보죠. 자, 도시계획 포털로 한번 가보면 똑같이 동남권에 속해 있는 강동구 지역의 이 천호 역세권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도 거점이죠. 지역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똑같이 3종 주거 지역에 천호 현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천호 현대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하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준주거로 상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강동구청에서는 아파트는 용도를 변경해 준 전례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서울시장에서부터 거점 내에 있다면 임대를 수용한다면 준주거 상향을 계속 언급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그거를 승계를 해서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왔죠. 서초 진흥아파트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즉 거점 내에 있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을 해주겠다. 그냥 상향해 주진 않았겠죠. 원문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신속통합계획 확정하면서 임대 수용, 잠실주공 5단지가 그러했듯이 많은 임대 수용을 요구했을 겁니다.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준주거로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서초 진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3종 주거지였던 지역이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다. 역세권 준주거 지역 종상향.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도 하실 수도 있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세권 준주거 지역 종상향, 우리 아파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아파트 사례로는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7층 이하를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 대상의 사례로는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뀐 사례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첫 사례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것도 가장 관심이 있는 강남권에서 서초 진흥 아파트란 4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재건축 대상이 되겠죠. 음, 이거는 이제 서울의 다른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들 중에서 사업성이 좋지 못한 2종, 3종 주거지역의 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안으로 결국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전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구인데요. 1979년 당시 아파트 용도로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강남 도심 업무 상업의 중심지로 입지 위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어서 얘를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거지 얘가 특별히 이뻐서 아니면 얘의 사업성을 보존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업무 핵심입니다. 상업의 네. 중심지기 때문에 음, 일반 주거지역인 3종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다시 지도를 보면은 얘가 지금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진흥 아파트를 일반 3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재건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울타리 치고 환상의 아파트를 짓겠죠. 네. 준주거 지역으로 만약에 상향을 한다면요. 대로변에 상가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1, 2, 3층 저층부에 상가를 집어넣으면서 대로변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 그런 명목으로 이 해당 진흥 아파트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 거기에 거점 내에 있다. 이런저런 명분 덕분에 지금 현재 이 진흥 아파트는 용도 변경에 행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대체 이 지능 아파트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지 한번 네. 이렇게 좀 3D 맵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거든요. 서초 지능 아파트. 그런데 바로 옆 동네만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죠. 예, 빽빽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만약에 얘가 그냥 일반 3종 주거 지역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면 한 이 정도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 아파트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것 이 같습니다. 해당 진흥 아파트가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벗어나 있고 대로변에도 위치해 있지 않다면 지금 같은 보도자료에서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살펴보면은 바로 옆 건물과 지금 지능 아파트 간의 높이 차이, 이런 게 또 있죠. 이 건물과의 높이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복합 개발을 함으로써 서포트해주는 딱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호 현대 아파트를 또 언급을 했는데, 이 천호 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옆이 네, 원무직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또 주상복합 아파트고, 그리고 천호 역세권도 나름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뒤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 천호 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스카이라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금 위치되어 있어서 거점의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비단 동남권 지역에만 있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손품을 한번 찾아보면은 더 있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여기도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쪽 여기는 동북선 역세권입니다. 동북선 역세권에 조그만하게 동진 아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아주 최근에 이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선 역세권이 이제 새로 이렇게 착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쪽에 밀도 높게 또 개발을 할 그런 명분이 또 필요하겠죠. 명분이 또 필요하고, 종합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냐면은 고려대역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로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동북선 역세권이 지금 이제 막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직 이렇다 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층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최근에 나왔는데 서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해당 이 서초대로에 위치한 이 서초 진흥 아파트는 해당 신속통합계획 재건축 사례는 그냥 보고 넘어갈 사례가 아니라 아, 우리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타겟으로 잡은 매물이 진짜 거점 근처에 있는지, 거점 내에 있는지, 아니면 거점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거점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빨리빨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뭐 인천이나 경기도나 지방에서는 재개발도 일반 주거지역 뭐 2종을 준주거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도 어쩌면 그런 조건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히 모든 건물들을 준주거 높이로 받지 않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비욘드 조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종합구상도를 보더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중학교랑 가까운 지역은 저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이 두 개 동은 지금 49층, 42층, 네, 40층 이상이고, 길가에 위치해 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세대수가 늘어난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층부의 상가를 집어넣어서 대로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해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만약에 선동꾼들이 해당 땡땡 지역 준주거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길리는 게 핵심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